사실 편두통은 나 같은 영상의학과한테 진료를 보면 안 되고 두통 전문가인 신경과 선생님 진료를 보기를 권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타이레놀의 정의는 두통약이 아닌 진통제란 말이지. 다만 두통도 통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호입니다. 오늘의 궁금증은 무엇입니까? 두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장님, 첫 번째 질문하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말씀해주신 위험한 두통과 위험하지 않은 두통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두통은 위험한 두통과 위험하지 않은 두통으로 나눈다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위험한 두통은 원인이 있는 두통, 뇌종양이나 뇌암,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생긴 두통을 말하는 거고, 위험하지 않은 일반적인 두통은 원인 자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두통 증상을 느끼는 두통을 일반적인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위험한 두통이 의심이 되면 빠른 진료, 그다음에 MRI, CT 등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 위험하지 않은 두통이 의심이 되면 환자의 병력 청취라든지 신체 검사 이런 진료 등을 통해서 적절한 진단 이후에 환자한테 두통을 없애주는 게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두통을 진료를 보든 상담을 하든 두통 환자를 처음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위험한 두통이냐 일반 두통이냐로 나누는 것부터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부터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고. 원장님, 그럼 오늘은 일반 두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반 두통과 편두통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두통하면 저 편두통 때문에 병원 왔어요 라고 두통 이꼴 편두통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흔한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두통에는 편두통이 1순위는 아니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두통이 더 흔한 두통이고,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편두통이 아닌 긴장성 두통이라고 한단 말이지. 편두통은 오히려 굉장히 극심한 두통이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아주 심한 두통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머리가 전반적으로 아프거나 뭔가 이렇게 쪼이듯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처음 생긴 두통, 이런 두통은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편두통보다 더 흔한 두통이 긴장성 두통이다 라고 정도만 우선은 정의를 내려볼게. 원장님, 그러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통약이랑 병원에 와서 처방받는 두통약이랑 다른 건가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이레놀, 개보린, 펜잘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두통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이레놀의 정의는 두통약이 아닌 진통제란 말이지. 다만 두통도 통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 이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먹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두통약 안에 타이레놀이 1순위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게 나의 생각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두통의 종류에도 다양하게 있다고 했단 말이지.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 두통 등등등. 그래서 1차적으로는 두통 중에서 어떠한 두통에 맞는지를 진단부터 하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긴장성 두통에 맞는 두통약, 그 다음에 편두통에 맞는 두통약, 이렇게 처방을 적절하게 받아야지 두통에 제대로 된 약과 치료를 할 수 있다. 이것부터 먼저 기억을 해보자고. 원장님, 그러면 저도 두통이 오면 타이레놀을 먼저 찾아서 먹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던 걸까요? 두통이 있을 때 타이레놀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는 절대 할 수 없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살면서 가볍게 온 두통, 한두 번씩 오는 두통에는 타이레놀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 타이레놀을 한번 복용하고 두통이 없어지고 다시 두통이 없다면은 적절한 약을 먹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이제 만성 두통 아니면 병원에 와야 되는 두통은 두통약에도 효과가 없는 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두통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지속적으로 두통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병원 진료를 우선 봐야 된다. 이게 이 질문의 먼저 핵심이거든. 생각보다 만성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단 말이야. 우리가 두통을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 길게는 10년, 20년, 짧게는 1, 2년 동안 일하다가 머리가 아픈 것 같으면
편의점 가서 타이레놀 사 먹었고 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 진료를 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보지 않았단 말이지. 이런 분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두통을 악화시키는 약물 과용 두통이 겹쳐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타이레놀과 개보린을 지속적으로 먹었던 게 오히려 나한테 더 심한 두통, 더 만성적인 두통을 유발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 말했던 내가 두통이 있을 때 타이레놀 먹는 게 잘못됐냐, 그런 게 아니라 만성 두통 환자에 있어서는 두통약이란 게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와서 편두통이었는지 긴장성 두통이었는지 이 두통부터 먼저 진단을 받고 긴장성 두통에 맞는 치료, 편두통에 맞는 편두통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 질문의 핵심이자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원장님, 그러면 저도 타이레놀을 두통 때문에 자주 먹는 편인데 그럼 저도 진료를 봤었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 환자분은 살면서 친구를 만났을 때 혹은 일을 할 때 두통 때문에 자주 불편감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 무슨 소리냐면 두통이 생각보다 자주 와. 그래서 이 두통 때문에 친구들이랑 노는데 불편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살면서 되게 자주 있었던 편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만성 두통의 가능성이 있는 두통일 수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첫 번째 드린단 말이지. 두 번째는 만성 두통은 한 달 중에 머리가 맑다, 아주 머리가 개운하다 라고 느꼈던 날이 30일 중 며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 근데 보통은 30일 중에 머리가 맑은 날이 대다수이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일수가 15일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는 만성 두통을 갖고 사는 환자군에 속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은 타이레놀을 그냥 내가 찾아 먹는 게 아닌 두통 진료를 보아야 할 수 있는 분에 속할 수 있다. 원장님, 근데 계속 말씀하시면서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는데 나누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긴장성 두통이냐 편두통이냐를 1차적으로 신경과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보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두 가지 두통의 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야. 첫 번째 핵심은 진료를 봐서 두통을 진단해야 된다 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약이 서로 다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는 거거든.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이 되면 우선은 근육이 긴장돼서 생겼다는 게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진통소염제, 근이안제를 주로 된 약으로 쓰고, 그 밖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대한 치료를 같이 권유를 드린다든지 이러한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약을 주로 쓰고 있고, 편두통이라고 진단이 되면 이제 예방약제를 시작을 하면서 급성기약제를 같이 처방을 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가 편두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주 심한 두통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생긴 두통, 그 다음 빛이나 어떠한 소리에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는 두통, 이러한 두통이 있으면은 적절한 편두통 처방을 위해서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실 편두통은 나 같은 영상의학과한테 진료를 보면 안 되고 두통 전문가인 신경과 선생님 진료를 보기를 권유를 드리고, 그 와중에서 이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상의학적 검사가 있으면 적절하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의 중요한 답은 1차적으로 두통 진료를 전문가한테 보자 라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이고 답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평소 궁금했던 점이 많았었는데 오늘 답변으로 해결이 많이 되었어요. 오늘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이제 두통과 두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흔히들 많이 두통이 있으면 타이레놀, 개보린을 약국에 사서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차적인 두통약은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가볍게 겪는 두통일 경우에는 타이레놀이나 개보린을 통해서 간편하게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이 약물에 해결이 되지 않는 이제 만성 두통을 겪어오신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신경과 진료를 보시기를
꼭 권유를 드린다. 이게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신경과 진료를 통해서 두통은 위험한 두통이냐 위험하지 않은 두통이냐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위험한 두통인 경우에 해당이 되면 뇌 MRI나 CT, 뇌파 검사 여러 가지 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서 뇌에 질병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감별을 하게 될 거고, 이러한 위험한 두통이 아니라는 판단이 쓰게 된다면은 이제 일반적인 두통에서 다시 한번 편두통이냐 긴장성 두통이냐 아니면 군발성 두통이냐 3차 신경성 두통이냐 이런 두통들을 감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별들이 중요한 이유는 위험한 두통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두통도 마찬가지고 치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험한 두통인 경우에는 즉시 그거에 맞는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일반적인 두통인 경우에는 안성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두통이 진단된 후에 이 두통에 맞는 약을 적절하게 쓰는 게 아주 중요한 두통의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두통이 있는데 타이레놀이나 이런 걸로 낫지 않는다 하면은 그때는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 진료를 보고 적절한 다음 단계의 진료든 검사든 약물 처방이든 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